네, 오늘 교육은 SCI급 논문 검색 및 활용입니다. 도서관에서 구도하고 있는 웹 오브 사이언스 그리고 스코프스를 통해서 인용 색인 DB를 통해서 SCI급 논문, 즉 SSCI, ANHCI, SCIE 등재 저널과 그 등재 저널에 실린 논문들을 이제 검색을 해보고요. 또 그 저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를 평가하는 지표, 그 저널의 영향력 지표를 같이 이제 찾아보고 순위별로 내 연구 주제 분야에는 어떤 논문이 등재되었고 순위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웹 오브 사이언스 JCR에서 볼 수 있고 스코프스에서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S2 저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교육은 녹화가 되고 있고요. 녹화된 교육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교육을 좀 들었으면 하시는 분들이 안 들었다면 안내를 좀 해주세요. 지금 교육 진행하고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교육 주제는 이겁니다. 저희가 이제 홍익대학교 홈 화면에서 들고 온 건데 이게 특정 논문이나 혹은 기사를 읽다 보면은 어떤 분께서 혹은 홍익대학교 대학원 분께서 홍익대학교 교수님께서 어떤 논문을 실었는데 논문이 영향력 있는 세계 최고의 학술지에 실렸다 혹은 SCI급 논문에 실렸다 이런 기사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의 목표는 이런 겁니다. 이런 기사들이나 혹은 이런 여기 기사도 이렇게 생겼죠. 세계 최고 학술지 중 하나인 Advanced Material에 실렸다, 게재되었다 이런 것들. 이 논문을 찾아보겠고요. 이 논문이 그 옆에 있는 이 IF, 임팩트 팩터라고 말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즉 영향력 있는 논문, SCI급 논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제목이 그런 거였어요. 이렇게 국제학술대회 스코프스에 실린 논문에 이제 관련돼서 이제 기사가 나온 건데 마찬가지로 논문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주제는 이겁니다. 과연 SCI급 논문은 무엇인가? 이 대학원 선생님들 지금 초기 대학원 선생님분들께서는 그렇게 한번 많이들 입문자 그 연구 입문자 분들께서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SCI급 논문에서 찾으면 된다. 그렇다면 그 SCI급 논문이 무엇인가? 그 저널들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그리고 선생님들의 연구 주제 분야, 그 주제 분야에서 영향력이 높은 저널은 무엇인가? 만약 교수님들이 계시다면 해당 저널 혹은 어떤 저널에 내가 투고를 하면 좋을까? 그런 투고 추천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들 다 찾아갔으면 좋겠고 한 번에 SCI급 논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오늘 크게 두 가지죠. 웹 오브 사이언스와 스코프스인데 그것들이 무엇인가? 그것들은 인용 색인 DB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인용 색인 DB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에 저희가 학술자원, 국외 학술자원을 검색할 때 다양한 굉장히 비싼 자원들입니다. 다양한 이런 학술 데이터베이스 혹은 전자저널에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검색을 하게 되면 특정 키워드를 넣었어요. 특정 키워드를 넣고 검색 결과에서 논문을 살펴보면 저널명, 그 논문이 실린 저널명이 나오고 그 논문 제목이 나오고 저자 초록, 원문 보기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참고 문헌이 나올 겁니다. 인용 정보겠죠. 그러니까 어떤 논문을 참고해서 이 논문이 만들어졌는가. 인용 색인 DB는 이 참고 문헌, 인용 정보를 핵심으로 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어떤 논문을 인용했고 이 논문은 나중에 어떤 논문에 인용되었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즉 인용 색인 DB란 그 인용 색인의 저자명이나 논문명을 색인으로 해서 그 저작이 어떤 다른 논문에 인용되었는가를 검색하기 위한 색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논문과 논문 사이에 발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내가 찾은 논문이 중간에 있는 이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어떤 논문을 가지고 인용을 했는가? 그러니까 이 논문의 참고 문헌이 되겠죠. 그럼 이 논문이 나중에는 어떤 논문에 인용이 되었는가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인용 간의 키워드들, 그게
저자명이 될 수 있겠고 논문명이 될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색인한 것을 인용 색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인용 정보를 통해서 논문의 영향력이나 연구 성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 내가 어떤 논문을 참고해서 이 논문이 탄생되었고, 즉 레퍼런스 참고 논문이죠. 참고 문헌이죠. 그 이후에 이 논문이 나중에 어떤 논문에 인용이 되었다. 그런 것들, 혹은 유사한 논문이다. 이런 것들을 인용 색인 DB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재 학술지 등재라고 하면 저희가 웹 오브 사이언스나 스코프스, 국내에서는 KCR을 말을 하고 있죠. 특정 인용 색인 DB에 해당 학술지가 등재되었다라는 거죠. 즉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드밴스 머티리얼에 등재가 되었다. 그 저널이 최고 영향력 있는 저널인 어드밴스 머티리얼에 이 논문이 게재되었다라는 말은 그 해당 저널이 웹 오브 사이언스라는 인용 색인 DB에 등재가 되었다는 거죠. 학술지가 등재되었을 경우 수록 논문이 DB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검색이 가능한 거죠. 즉 저희가 아까 그 교수님, 앞서 설명드린 그 교수님께 논문을 보고 싶다면 웹 오브 사이언스에 가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외로 보면은 국외 웹 오브 사이언스와 스코프스가 있는데 오늘은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프스 이 한 데이터베이스만 교육해도 1시간이 넘지만 오늘은 전반적으로 어떤 학술지 등재된 학술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프스. 웹 오브 사이언스는 클래리베이트라고 하는 회사가 제공하는 인용 색인 DB이고요. 여기서 나옵니다. SCI, SSCI, ANHI, CPCI 등 주제별 랭킹을 제공하고 있고요. 저널 평가 지표로 JCR, JCI라고 하는 평가 지표를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등재된 논문들은 웹 오브 사이언스에 등재된 논문들은 SCI라고 해서 과학기술, SSCI 사회과학, ANHI 예술, 인문예술 분야에 등재된 논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논문들의 그 저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저널에 실린 논문들을 여기서 다 검색하실 수 있는 거죠. 또한 스코프스는 LCBS 회사에서 제공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저널 평가 지표로는 사이트 스코어, SJR, SNIP가 있는데 이것도 관련돼서는 스코프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용을 분석하고 그 저널에 혹은 그 논문의 인용 관계를 분석해서 유사한 논문, 이 논문을 인용한 논문, 이 논문이 인용된 논문 다 나타내고 있죠. 국내에서는 마찬가지로 KCR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도 국내 한국연구재단에서 등재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국내 학술지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웹 오브 사이언스입니다. 제가 오늘 교육은 같이 PPT로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제가 직접 웹 오브 사이언스와 스코프스를 가서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는 도서 홈페이지에서 구독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바로 가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SCI, SSCI, ANHCI, CPCI 요거는 키리스가 또 제공하고 있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건데 우리 홍익대 도서관에서 4가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주제 분야죠. 과학기술, 사회과학, 인문예술 모든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저널에 수록한 인용 데이터베이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워드로 검색하실 수도 있고요. 먼저 홈 화면은 이겁니다. 여기서 도서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신 다음에 웹 오브 사이언스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검색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검색을 제가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걸 검색을 해보면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봐서 이 논문을 보고 싶다 했을 때 검색하면 이 결과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논문명이 나오고요. 이 논문을 쓴 저자명이 나오고 여기 Journal of Intelligent Manufacturing이라고 하는 것이 저널명이죠. 이 저널 나옵니다. 관련해서 이 인용 네트워크를 보시면은 얼마나 인용되었는지, 인용 횟수, 인용 문헌, 인용된 문헌, 그 다음에 관련 레코드, 동일한 참고 문헌을 인용한 논문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 핵심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 키워드로 이 논문을 봤다면 이 주제 분야와 비슷한 유사한 논문들을 여기 인용 네트워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Journal of Intelligent Manufacturing이라고 하는 저널이 있죠. 이 저널에 대한 학술지 정보, 저널 정보도 표시가 됩니다. 여기 저널 임팩트 팩터, 즉 영향력 순위죠. 여기서 이 Journal of Intelligent Manufacturing이라고 하는 게 컴퓨팅 사이언스, 좀 잘 안 보이시면은 제가 나중에 실습 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순위가 몇 등인지 6.458이라고 하는 게 이 평가 지표라고 하면 이 지표가 얼마인지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139개 중에 25등이다. 상당히 높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영향력이 높은 저널이다. 이렇게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특정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하면 이런 식의 문헌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고요. 원문을 보시고 싶으시면 출판사의 전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홍익대학교 구독 데이터베이스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풀텍스트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술지 정보도 볼 수 있고 JCR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도 저희가 구독을 하고 있어요. 저널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고, 웹 오브 사이언스가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고, 웹 오브 사이언스가 그 저널과 논문에 대해서 보여줬다면 그 웹 오브 사이언스 JCR은 그 웹 오브 사이언스에 등재된 저널에 대해서 영향력 지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가 나타나고 해당 저널별 카테고리별 브라우징도 가능하고 그 주제 분야별로 어떤 논문들이 등재되었는가, 혹은 이 두 주제 분야별로 특정 주제 분야별로 등재된 논문이나 영향력 순위별로 내 관심 분야의 저널들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도 이렇게 되어 있고 JCR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JCR로 만약에 제가 저널명을 검색해 봤어요. 제가 케미컬 리뷰라고 하는 저널명을 검색해 보면 저널에 대한 개요가 나타나고 해당 등재 정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향력 지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JCR 임팩트 팩터 이렇게 나오고, 이 60.622라고 하는 이 지표가 어떻게 생성됐는지에 대한 이 view calculation 하면 그 수치도 나와요. 이게 사실 이런 식의 그 수치거든요. 임팩트 팩터가 어떻게 산출되는지에 대한 산출식입니다. 사실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대학원생들께서 이 산출식은 외우실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클릭만 하면 바로 산출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년 동안에 이 논문이 얼마나 나왔고 그 논문이 나온 그 저널에서 그 논문이 이동된 횟수를 나타낸다. 그래서 그 저널의 영향력 지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렇게 그 저널의 영향력 지수가 높다를 살펴주는 게 얼마나 그 안에 있는 논문들이 많이 인용되었는가죠. 그러면 임팩트 팩터, 그 저널 내에서 많이 인용된 논문들도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저널의 랭킹, 아까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내가 케미컬 리뷰라고 하는 저널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케미컬 리뷰는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이 주제 분야에 몇 등인가, 이 주제 분야에서 몇 등인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순위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 웹 오브 사이언스 JCR로 가시면은 그 저널에 대한 영향력도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JCR 임팩트 팩터를 보시면서 이 저널은 순위가 몇 등이지, 어떤 주제 분야에 등재되었지,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SCIE라고 하는 에디션에 과학기술 분야에서 그 안에서도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주제 분야에서 178개의 논문이 178개의 저널이 있는데 그 중에서 1등 하고 있네요. 그래서 케미컬 리뷰라고 하는 저널은 굉장히 영향력이 높은 저널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살펴봤고, 또한 JCR로 가시면은 이제 브라우즈 저널을 해서 해당 저널을 카테고리별, 인용 색인별, 순위별로 다 필터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제가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스코프스입니다. 스코프스도 마찬가지고요. 이 Elsevier에서 출판하는 세계 최대 인용 초록 데이터베이스인데, 마찬가지 주소 홈페이지 로그인 하시고 웹DB로 가셔서 스코프스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치라고 했을 때는 저널이나 논문 키워드로 검색이 가능하고, 소스라고 하는 것은 아까 JCR처럼 저널을 검색할 수, 등재 저널, 등재 자원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서치에 가서 다큐멘트 어떤 식으로 검색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모든 키워드로 해서 키워드 검색, 항목별로 상세 검색도 가능합니다. 검색을 했을 때 마찬가지죠. 이 논문을 검색을 했어요. 이 논문을 검색하고 이 논문 결과를 보니까 원문 정보 다운로드 받고 싶으시면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되고, 여기서 cited by 혹은 related document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논문이 얼마나 인용되었는가, 이 논문과 유사한 논문은 무엇인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스코프스나 웹 오브 사이언스는 선생님들의 연구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특정 주제 분야를 쳤을 때 내가 이 논문을 읽고 싶은데 이 논문과 유사한 논문들은 무엇인가, 이 논문을 인용한 논문이나 이 논문을 참고한 논문들, 이 논문이 인용된 논문들을 보시면서 연구의 연결고리를 찾아가시면서 생각지도 못한 논문들도 발견하실 수 있고 관련되는 연구도 찾으실 수 있는 거죠. FWCI는 같은 주제 분야별로 출판 형태에 따라 인용을 측정한 것이고요. 평균 1인데 1 이상이면 평균 이상이라고 합니다. 관련돼서도 이제 FWCI가 높은 순위별로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스코프스에서 검색이 가능하고요. 저널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아까 소스에서, 여기 소스에서 검색을 하시면 돼요. 해당 저널을 검색해 볼 수 있고, 제가 Organic Electronic이라고 하는 논문을 저널을 검색해 봤어요. 그럼 해당 저널에 대한 정보들이 쫙 나오죠. 인원 LCB에서 나왔고, 저널이고, 이 뷰 다큐멘트 누르시면은 이 저널에 실린 모든 논문들도 뷰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사이트 스코어부터 SJR, SNIP, 아까 그 저널 임팩트 팩터, 웹 오브 사이언스의 저널 평가 지표처럼 스코프스의 저널 평가 지표입니다. 사이트 스코어부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 피인용을 바탕으로 한 저널 영향력 지수인데, SGR 같은 경우에는 명성에 따라서 좀 넣었고, 그 다음 SNIP는 주제에 따라서 영향력을 좀 더 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고 여기서 사이트 스코어, 연도별로 어떻게 산출되었는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이트 스코어도 마찬가지 나오죠. 카테고리, 스코프스에 실렸어요. Organic Electronics라고 하는 저널은 스코프스에 등재되었고, 사이트 스코어라고 하는 영향력 지표를 보니까 411개 중에 59등을 하고 있네요. 그만큼 영향력이 이 정도다라고 살펴볼 수 있는 거죠. 키워드별로 연구 동향, 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Analyze Search Result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연구 동향, 해당 키워드가 있는 논문들이 얼마나 많이 논문이 생성되었고, 어떤 나라에서 많이 생성되었고, 어떤 저자가 혹은 어떤 소속 기관에서 많이 이 논문을 생산했다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키워드별 동향 정보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스코프스나 웹 오브 사이언스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두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웹 오브 사이언스와 스코프스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말해주는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가 S2 저널입니다. S2 저널은 저널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혹은 등재된 저널에 대한 마스터 저널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해당되는 모든 저널의 영향력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JCR, 임팩트 팩터나 아까 앞서 말씀드린 사이트 스코어, SJR, 국내에서는 KCI, 임팩트 팩터까지도 제공하고 있어요. 이 해당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로 도서 홈페이지 로그인 하신 다음에 국내 웹DB로 가시면 S2 저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저널에 대한 종합 정보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또 가짜 저널이나 요즘 최근 연구 윤리에 위반되는 가짜 저널이나 약탈자 학술지 등에 대한 정보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보도 같이 살펴보시고, 또한 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저널, 내가 좀 투고했을 때 괜찮은 저널들을 추천해주기도 해요. 그 저널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널 정보를 이렇게 제공해주기도 하고, 등재 저널도 살펴주고 있죠. 저널 오브 매니지먼트 제가 통합 검색을 해서 봤어요. 그럼 저널 오브 매니지먼트는 지금 웹 오브 사이언스에 등재되었고, 스코프스에 등재되었고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SSCI 등재, 그 다음에 스코프스 현재 등재, 그리고 이 저널 오브 매니지먼트는 비즈니스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가 몇이고 순위가 몇이고 이런 것들 다 나옵니다.
순위도 앞서 살펴보면은 JCR 랭킹이나 JCI 랭킹 다 나오는 거죠. 이 JCI 랭킹이 작년도에 처음 생겼는데 사실 JCI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등재된 SCIE와 SSCI만 영향력을 그 저널의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있었어요. 그게 JCR 임팩트 팩터인데 그거 이외에 이제 ANHCI나 ESCI의 저널을 평가하는 지표가 처음 생겼죠. JCI라고 하는 랭킹이 처음 생겼는데 네. 이렇게 그래서 뭐 인문 예술 분야에서도 저널의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순위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부분도 다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S2 저널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약탈적 학술지나 가짜 학회 정보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 성과를 악용해서 검증을 하지 않고 논문을 투과하거나 뭐 그런 학술지들을 걸러주고 있습니다. 위조 학술지나 약탈적 학술지. 그래서 S2 저널에서 검색을 하게 되시면 이제 이런 학술지는 주의해야 된다고 뜰 거예요. 그런 학술지들을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빌즈리스트나 오밀리스트, 오밀리스트를 브라우징 하게 되시면은 여기 이제 이런 저널들, 이런 학회들은 주의해라라고 말해주고 있죠. 또한 홍익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제가 지금 한 내용들도 다 제시가 되어 있고 또한 홍익대학교 성과죠. 홍익대학교 논문들 중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 등재된 논문들과 그 주제 분야별로 어떤 논문들이 등재되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 KCI는 무료인데 국내 학술지죠. 이것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도서 홈페이지에 가서 직접 좀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도서관 홈페이지에 오신 분들은 로그인을 꼭 해주시고요.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로그인을 막 했는데 앞서 오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구 지원이라는 메뉴에 연구 성과 분석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클릭하게 되시면은 오늘 했던 교육 내용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나 스코프스, S2 저널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 여기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럼 차근차근 밟아보도록 할게요. 자, 연구 지원의 연구 성과 분석으로 가셔도 되고요. 여기에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랑 스코프스 가는 방법이 다 있는데 원래라면 이제 전자정보에 들어가서 웹DB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국외 웹DB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부터 보죠. W로 가서 웹 오브 사이언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조금 빨랐다면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도서 홈페이지로 가셔서 전자정보를 누르시고 웹DB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국외 웹DB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 누르시면 됩니다. 이 화면이 뜰 거예요. 이 화면이 뜨면은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SCIE, SSCI, ANHCI, CPCI부터 다 현재 저희가 다 구도하고 있으니까 이 에디션 모두에서 이 핵심 컬렉션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등재된 논문들을 이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우리 홍익대가 또 공과대로도 유명하죠.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이렇게 나올 거고 옆에 보시면 이제 필터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5,573개의 결과가 나왔는데 조금 더 줄여볼게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나온 논문들을 좀 보고 싶어서 국가 지역을 보시면은 또 이렇게 사우스 코리아가 좀 많나요. 이걸 살펴보기 전에 제가 지금 5,573개의 결과가 있죠. 저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었는데 5,573개의 결과물에 대한 결과 분석을 보시면 결과 분석을 예를 들면 아까 국가 지역으로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논문들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키워드로 굉장히 많은 논문들을 출시했고 그 다음에 뭐 젊은이나 차이나 제조업의 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속 기관으로 봤을 때는 밑으로 가면 나옵니다. 이렇게 코리아 이게 아까 기초과학 연구 것 같고요. 성균관대학교 이렇게 대학별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금호 내셔널 금호공대인 것 같고 맞나요?
그거고, 이건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뭐 코리아 유니버시티, 한양 유니버시티 이런 식으로 소속 기관별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로 제가 돌아가 봐서 그렇게 결과 분석을 하시면은 이 키워드가 결과 분석, 이 키워드가 있는 논문들, 논문 어디에 실린 저널들도 나오고요. 이 키워드가 있는 저널들도 나올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국가별로도 나오고 소속 기관별로도 나옵니다. 그럼 저는 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국가별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범위를 제가 설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논문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옆에 인용 문헌, 이게 인용이 된 거거든요. 인용이 많이 됐을수록 이제 이 논문이 많이 이제 어찌 말하면 팔렸다라고 보는 거죠. 이 논문을 많이 참고해서 많은 논문들을 썼다라는 거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실 때도 뭐 그런 것들 보셔도 좋고, 저는 여기서 프로시딩 페이퍼 말고 아티클로만 볼게요. 아티클로 범위를 제가 설정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논문들 제가 요거 한번 가져봐 볼게요. 이게 스마트 팩토리 인포메이션 서비스 for manufacturing application 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고, 이 제목이에요. 논문의 제목이고, 이 논문의 인용 네트워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용 횟수부터 인용 문헌이라고 하는 건 참고 문헌이겠죠. 얼마 그 이에 인용이 된 논문들도 볼 수 있고요. 이 논문은, 이 제목의 논문은 여기에 실렸고, 이게 이제 Journal of Intelligent Manufacturing이라고 하는 게 저널명이죠. 이 저널명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7.136이라고 하는 영향력 지표고, 요거는 144개의 저널 중에서 31등이다. 엔지니어링 앤 매니팩처링에서 51개 논문 중에서 11등이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저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저널을 생산한 저자들은 여기 있는 거죠. 저자들의 이 소속 기관, 포항 공대 뭐 이렇게 있네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연구비 지원 기관도 있고, 해당 학술지 저널 정보 21년 기준으로 7.316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순위로 이렇게 다 나옵니다. 해당 저널에 대한, 해당 논문에 대한 저널이 있고, 그 저널의 영향력 지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저널을 보고 싶다 했을 때는 출판사의 전문을 누르시면 되고, 우리 홍익대가 만약에 구독한다면 PDF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이거를 다운로드 하시면은 원문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용 색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원문을 이제 이동해서 해당 출판사로 이동해서 원문을 볼 수 있고요. 그 해당 데이터베이스나 전자저널을 홍익대가 구독하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는 것은 원하시는 키워드들, 제가 여기 우리 홍익대는 디자인이 또 유명하니까 디자인 띵킹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었을 때 굉장히 많은 결과값인데, 이 결과값들 중에서 나는 최근 논문들을 보고 싶다. 연도별로도 소팅하실 수 있고, 그리고 난 아티클로만 보고 싶다. 그래서 아티클로만 보시면은 이 논문들에 대해서 계속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이제 결과 분석을 통해서 이 논문들이 어디에 많이 실렸는가 저널도 보실 수 있고, 그 범주 볼 수 있고, 이 제가 디자인 띵킹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어떤 범주에 실렸는가 카테고리죠. 혹은 어떤 저널에 많이 실렸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고, 검색 결과로 들어가서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뭐 소속 기관이나 출판사별로도 소팅해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Implementing Design Thinking 이걸 보고 싶다 했을 때 해당 저널은 여기에 실린, 해당 논문은 여기에 실렸다. 이 저널에 대해서 영향력 지수 이런 것들도 살펴볼 수 있고, 출판사의 전문으로 이동해서 원문을 볼 수 있고, 만약에 인용이 된 논문들이라면 이 논문을 볼까요? 이 논문은 인용이 9번 됐는데 이 논문을 바탕으로 인용한 논문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논문들을 타고 가시면서 연구를 좀 더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너무 빨리 넘기나요? 죄송해요. 그럼 천천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교육이 조금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천천히 더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 오셔가지고 논문들을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고 선생님들이나 연구자분들의 그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고 키워드가 인용된 논문들을 타고 가보시고 해당 저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도 살펴보시면서 그 논문에 대해서 그 연구 주제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가 등재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등재된 논문들이 있는 저널들은 마찬가지로 구글 웹DB에 가시면 J로 가시면 JCR이 있습니다. JCR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비슷한 플랫폼이죠.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는 이제 논문들 다 검색할 수 있었다면 그 해당된 논문이 실린 저널들을 JC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검색을 바로 해볼게요. 만약에 저널 오브 매니지먼트 검색해 볼까요?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저널 오브 매니지먼트 검색을 해보면 이 해당 저널에 대한 영향력 지수들도 여기가 어디에 실렸는가 SSCI에 등재되었네요. 그죠? 그리고 등재된 논문들에서 카테고리별로 나오고 그 카테고리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카테고리에 등재된 논문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살펴보실 수 있고 그 전에 제가 저널 오브 매니지먼트 이 저널 오브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저널은 SSCI에 등재되었고 카테고리는 세 가지 카테고리 매니지먼트, 비즈니스, 사이콜로지 어플라이드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저널의 퍼포먼스, 저널의 영향력을 보는 거죠. 저널의 영향력은 13.508. 이거에 대한 캘큘레이션은 앞서 말씀드린 제가 아까 봤죠. 그 전년도 2년치에 대한 논문 수와 인용된 숫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하는 건데 계산식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 연도별로 JCR 임팩트 팩터 그 영향력 지수가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지 좀 높아지고 있네요. 그리고 저널 임팩트 팩터에 컨트리뷰팅한 아이템들 이 저널 오브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이 저널에서 실린 논문들인데 그 논문들 중에서 많이 인용될수록 이 저널의 영향력 지수가 높아지니까 그만큼 사이테이션 수가 많은 논문들을 브라우징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가시면은 순위별로 랭킹도 나오는 거죠. 자, 2021년 기준으로 비즈니스 분야의 저널 오브 매니지먼트는 5등입니다. 비즈니스라고 하는 분야의 이 카테고리에서 153개의 저널이 있는데 이 저널 중에서 5등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카테고리에서는 226개의 저널이 있는데 그 중에서 4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사이콜로지 어플라이드라고 하는 응용심리학이네요. 그렇죠? 여기서는 83개의 저널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단연코 1등이다 라고 하는 그만큼 영향력이 높은 저널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JCI라고 하는 지표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표들도 좀 다르지만 거기에는 순위도 조금 달라지겠죠. 그만큼 이 저널에 대한 JCR은 이 저널 오브 매니지먼트 해당 저널에 대한 영향력 정보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카테고리에 가시게 되면 저희가 아까 주제별로 이렇게 분야별로가 되는 거고 이렇게 저널을 전체 검색을 할 수 있어요. 비즈니스 분야에 SSCI에 실린 비즈니스 분야의 순위별로 나오는 거죠. 지금 이게 1등이고요. 순위별로 아까 매니지먼트가 5등이었네요. 이런 식으로 순위별로 비즈니스라고 하는 주제 분야에 어떠한 저널들이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저널들에 대한 영향력 지수인 임팩트 팩터도 바로 나오고요. 임팩트 팩터가 높은 순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혹시라도 카테고리별로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비즈니스를 선택했다면 둘 다 선택해 볼게요. 모든 걸 다 선택해 보고 카테고리 분야별로 머티리얼 사이언스 이렇게 해볼까요? 네. 머티리얼 사이언스를 다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어플라이를 해보면은 머티리얼 사이언스와 관련되는 저널들은 네임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있는 순위별로 JCR 임팩트 팩터 순위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해당 저널들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이오 액티브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저널들이 있고 이 저널은 SCI에 실렸네요. 이렇게 저널에 대한 퍼포먼스도 볼 수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저널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비슷하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널에 대한 정보 JCR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교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주제 분야로 연구를 하고 계신지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해당 주제 분야별로 조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혹시 주제 분야를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주제 분야별로 어떤 저널들이 등재가 되었다는 것들을 좀 브라우징 해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한번 그걸 남겨주시겠어요? 없으시면 제가 JCR에서 보는 방법을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Public Relation, 정지현 선생님께서 Public Relation이라고 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네, 소셜 미디어도 좋고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천천히 드려볼게요. 그래서 해당 주제 분야에 어떤 저널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JCR이라고 하는 첫 페이지로 옵니다. JCR 첫 페이지로 와서 이 웹 오브 사이언스에도 검색할 수 있는데 일단 어떤 저널들이 있는지를 좀 검색하고 싶다면 저널을 검색을 하시고요. 저널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이 필터에서 저널에서 필터를 클릭해 주시고 이 필터에서 내려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거죠. 사이테이션 인덱스를 해서 다 검색하셔도 돼요. 거기서 카테고리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을 검색할 수 있겠죠. 소셜 미디어나 아니면 퍼블릭 릴레이션이나 그런 것들을 검색할 수 있겠죠. 제가 소셜 이슈라든지 뭐 이런 걸로 다 검색을 해볼게요. 소셜 사이언스 사회학 쪽으로 다 갔을 때 뭐 그렇게 검색도 되고 아니면 미디어라고 있을 겁니다. 미디어 없나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은 비즈니스 분야도 될 것 같고 검색을 해보면서 어플라이를 해보시면은 해당 주제 분야별로의 그런 마케팅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 주제 분야가 될 것 같고 또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바로 검색하셔도 돼요. 플리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소셜 미디어가 포함되는 아티클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 소셜 미디어가 담고 있는 결과 분석을 눌러주시면은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식의 범주가 나오죠. 그리고 저널명으로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나는 사회학 주제 분야만 좀 원한다 했을 때는 아까 범주가 있었죠. 웹 오브 사이언스 범주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클릭해서 레코드 보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주제 분야 범주에서 나온 저널들이 다 나온 거죠. 보시게 되면은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이 저널은 이 논문은 이 제목이 이거고요. 소셜 미디어 플러스 소샤이어티라고 하는 저널인 것 같아요. 해당 저널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에디션에 있고 이렇게 주제 분야별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도 나타나니까 이렇게 보시고 이 논문이 쓰여졌다면 이 논문이 인용된 거는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논문을 인용한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승층적으로 보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 제가 소셜 미디어만 검색했는데 소셜 미디어에서 결과 분석을 보시고
계속 넘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스코프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구글 데이터베이스에서 S로 가셔서 스코프스로 가보세요. 이 웹 오브 사이언스랑 비슷합니다. 크게 그렇게 차이는 없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그럼 검색을 다른 거 해볼까요? 정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Public Relation 한번 가볼게요. Public Relation. Public Relation으로 검색을 했을 때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도 Analyze Search Result를 눌러주시면은 이 키워드가 있는 Public Relation이 있는 키워드가 있는 이 논문들의 수나 어디서 많이 되었다, 어떤 저자가 많이 썼다, 어떤 기관이 많이 썼다, 어떤 타입이나 그 주제 분야가 무엇이다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살펴보시면서 세분화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그 주제 분야를 보니까 제가 퍼블릭 릴레이션을 봤는데 메디슨은 굳이 안 봐도 되겠죠. 그러면 제가 소셜 사이언스를 눌러보는 거죠. 그럼 소셜 사이언스 분야 내에서 퍼블릭 릴레이션이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저널들 다 볼 수 있는 거고,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이 Plan and Old Best 뭐 요런 제목의 논문이 있어요. 이 논문은 Public Relation Review라고 하는 저널에 실렸네요. 그죠? 그래서 이 Public Relation Review라고 하는 저널 가보도록 하면 영향력 지수가 이렇게 나오고요. 영향력 지수 밑에 상대적으로 이게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마찬가지 카테고리에서 467개의 논문이 있는데 그 중에 27등이네요. 상당히 뭐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 이 논문을 봤을 때 어디에 실렸는지, 이 저널이 어디에 실렸는지, 그 저널의 영향력 지수, 사람들은 영향력 지수를 보고 이게 높다 낮다를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내려보시면은 그 카테고리 분야에서 얼만큼 그 등수라고 하죠. 랭킹을 보시면서 이게 상대적으로 높다 낮다를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고, 그럼 Public Relation Review라고 하는 이 저널 안에 있는 모든 논문들을 보고 싶다. 그러면 View All Document를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최신 논문부터 지금까지 모든 논문들을 볼 수 있으니까 연구를 하실 때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들에 대한 키워드를 스코프스나 웹 오브 사이언스에 클릭을 하시고, 클릭했을 때 이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를 좀 모르시겠다면 모든 이렇게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는 검색 결과 분석이 있었고, 스코프스에서는 Analyze Search Result를 누르셔서 해당 주제 분야의 소셜 사이언스 혹은 뭐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이런 식으로 해서 리미트를 쭉 주어가지고 그냥 논문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파고들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논문들이 이렇게 클릭했을 때 이 논문들을 보고 싶은데요 라고 했으면 이 논문들을 보고 싶은데, 이 논문은 인포메이션 앤 매니지먼트에 실렸고 얼리, 이게 2022년 12월에 이슈됐다 하죠.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얼리 릴리즈, 빨리 그거 된 거기 때문에 바로 이 논문을 볼 수는 없겠네요. 2021년도에 나온 논문들을 볼까요? 지금은 Public Relation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논문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했을 때 이 논문들을 좀 보고 싶다. 이 논문들을 보고 싶다 했을 때 문화 다양성 뭐 이런 거겠죠. Public Relations Students for Public Industry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논문은 여기에 실렸고, 맞죠? 이 논문을 보고 싶다 했을 때는 이제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되는데 다운로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지금처럼 기분이 좋게 다운로드가 바로 될 때는 해당 논문들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안 될 때는 여기에 책라고 해서 해당 출판사로 이동됩니다. 해당 출판사가 홍익대학교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다면 이용할 수 있는 거겠죠. 김은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양한 조명 환경에서의 피부색 변화, 이것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스코프스랑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스코프스에서 컬러, 피부색이 스킨 컬러죠. 저번에도 한번 검색해 본 것 같아요. 스킨 컬러 체인지라고 해볼까요? 이 키워드를 넣어 봤을 때 스킨 컬러 체인지라고 하는 거 했을 때도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어떤 식의 논문들이 있는지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주제 분야가 뭐 문화, 예술 뭐 이런 것일 것 같은데 서브젝트 에리어에서 좀 더 확장하셔서 보셔도 좋고, 해당 논문들 스킨 컬러로만 쳐볼까요? 네. 스킨 컬러로만 한번 쳐볼게요. 네. 혹시라도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 키워드를 좀 주시면 제가 해당 논문들 좀 많이 찾아드릴게요. 스킨 컬러라고만 쳤고, 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이런 걸 많이 활용해 주세요. Analyze Search Result가 있죠. Search Result에 가셔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이 나왔는가 제가 스킨 컬러라고만 쳤는데,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서브젝트 에리어가 꼭 있잖아요. 나는 뭐 선생님이 만약에 메디슨이다. 난 지금 약하게 내는 건 아닌데 나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 스킨 컬러에 대한 논문을 원한다 했을 때 사회과학, 소셜 사이언스를 클릭하셔가지고 분석하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내려보시면서 이거 한번 볼까요? 등재된 논문이에요. The specific of color limited eye 뭐 이런 건데, 혹시라도 이게 만약에 선생님의 연구와 관련이 있다면 related document 보시면서 해당되는 논문 여기서 볼 수 있겠네 할 수 있겠고, 또한 이 논문에 대한 저널은 이거죠. Color Research and Application. 그러면 이 논문을 한번 이 저널을 한번 클릭해 봅니다. 클릭해 보면 이 저널은 어떤 저널인가? 영향력 지표는 이 정도고, 화학이나 뭐 소셜 사이언스에 관련되는 건데 뭐 그렇게 뭐 높다고 하지 비슷하네요. 뭐 이렇게 뭐 해당되는 저널들을 해당 저널에 있는 논문을 보고 싶다 했을 때는 View All Document를 해서 해당되는 저널들을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당 저널들을 타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종호 선생님께서도 주셨어요. 제가 이종호 선생님 거는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다른 선생님들도 본인들의 연구 주제 분야를 웹 오브 사이언스나 스코프스에서 많이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키워드를 주셔서 제가 바로 찾아볼게요. 빌딩 이죠. 하이라이즈 빌딩, 뭐 높은 빌딩 관련되는 논문이신 것 같은데, 관련돼서 하이라이즈 빌딩 키워드로 든 게 많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논문만 보고 싶어요. 그러면 아티클 검색해 주시고 그 전에 한번 요거 해보죠. 마찬가지죠. 스코프스에서 우리 Analyze Search Result 있었죠. 그래서 이 키워드, 해당 키워드가 담겨 있는 검색 결과를 이제 분석했다면 마찬가지로도 여기서도 결과 분석을 할 수 있어요. High-rise building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담긴 이만큼의 논문들을 이제 범주별로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분석을 해보시고, 나는 이 분야에서만 검색을 하고 싶다. 이 분야에서. 그러면 이 분야 레코드 보기 눌러주시면은 해당 주제 분야별로 나옵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제 검색 결과를 정렬순을 연관성 말고 높은 항목 순으로, 인용이 많이 된 것 순으로 소팅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거 볼까요? High-rise building structure. 노블 머신 뭐 이런 건데, 혹시라도 만약에 선생님 이게 관심 있는 논문이다, 출판사에 전문 누르셔서 원문 보기 하시면 되고, 여기서 핵심 그거예요. 이 논문과 이 논문이 얼마나 인용되었는가죠. 이런 인용 데이터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이 논문을 참고한 논문들을 쫙 볼 수 있으니까 연구를 조금 더 깊게 딥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괜찮죠? 해당 키워드와 관련되는 논문을 검색을 했고, 검색 결과를 보시면서 인용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계속 검색을 하시는 거죠. 이런 저자가 이렇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 저널 같은 경우에는 학술지 정보를 보면은 이 저널의 학술지에 대한 평가 정보도 이렇게 나오니까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두 가지죠. 스코프스와 웹 오브 사이언스 두 가지를 보고 있고, 둘 다 인용 색인 DB이고 특정 키워드를 넣었을 때 다양한 논문들이 나올 건데, 그 논문들에 대한 인용 네트워크를 보시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논문을 검색할 수 있고, 또한 인용 논문들을 검색했을 때 결과가 굉장히 많다면 그 결과를 분석하셔가지고 어떤 주제 분야에서 볼 것인가, 혹은 뭐 연도별로 봤을 때 몇 년도부터 볼 것인가 소팅하셨을 때 나는 인용이 많이 된 것 순으로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 더 많이 인용된 논문
보실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다양한 논문들을 검색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S2 저널입니다. S2 저널은 앞서 설명드린 저널들의 영향력 지표들이 있고 그 저널이 등재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한꺼번에 나오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S2 저널 같은 교육, S2 저널 교육은 제가 다음 달에도 한 번 더 교육을 이 데이터베이스만 할 건데 짧게 설명드리자면 원하시는 저널을 검색해 보시면 돼요. 아까 Applied Material이라고 하는 제가 Applied Material이라고 하는 것을 검색해 봤어요. 검색해 봤을 때 죄송해요. Advanced Material이죠. Advanced Material이라고 하는 것을 검색해 봤어요. 죄송해요. 네. Advanced Material 검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해당 정보, 해당 저널에 대해서 인포메이션, 해당 저널의 등재 정보들이 다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스코프스에 등재되었다. SCI에 이때부터 등재되었다. 나오죠. 그래서 Advanced Material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종합 정보를 볼 수 있는 거고 해당 Advanced Material의 JCR 임팩트 팩터 21년도에 임팩트 팩터는 32.2 정도네요. 네. 랭킹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높다라고 보실 수 있고 좀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그 영향력 지표들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사이트 스코어에 대한 지표들도 나오고 SNIP 아까 설명드렸던 모든 영향력 지표들도 다 나와요. SJR로 보시면은 네, 메카니컬 엔지니어링에서는 2등이네요. 이만큼의 많은 논문들이 있는데 지금 Advanced Material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dvanced Material에 대한 이 저널에 있는 논문들을 보고 싶다. 아티클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는 저널들도 많아요. 바로 가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널 인포메이션으로 해서 해당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S2 저널에서는 이렇게 저널에 대한 종합 정보를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랭킹별로도 볼 수 있어요. JCR 클릭하시면은 카테고리별로 아까 제가 여기서 어떤 걸 볼까요? 엔지니어링, 메카니컬, 케미컬로 보시면은 엔지니어링, 케미컬과 관련되는 저널들, 이 주제 분야에는 모든 저널들이 다 나올 거고 이 저널에 대한 순위가 다 나오니까 해당돼서 보시면 좋겠죠. 아까 선생님들의 거를 보니까 뭐 소셜 미디어도 있었고 퍼블릭 릴레이션도 있었는데 사회학 분야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죠. 커뮤니케이션 분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은 JCR 랭킹을 보고 있고요, 선생님들. JCR 랭킹에서 SSCI로 왔고요. SSCI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한번 눌러봤습니다.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되는 이 주제 분야의 다양한 저널들의 순위별로, 임팩트 팩터 순위별로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순위별로 나타났습니다. 순위를 보실 수 있으니까 뭐 소셜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해당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여기 세이지 퍼블리케이션에서 나온 거고 네, SSCI에 실렸네요. 2022년도까지 등재되었고 스코프스에서 등재되었고 여기에 뭐 JCR 임팩트 팩터를 보고 싶다. 임팩트 팩터는 7.441이고 네, 94개 등재된 저널 중에서 2등이다. 이렇게 랭킹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널에 대한 영향 지표입니다. 이 해당 S2 저널은 저널에 대한 종합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특정 저널 제가 한번 검색해 볼까요? 저널 오브 매니지먼트 한 번 더 검색해 볼게요.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게 보시면은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보시면 돼요. 여기에 나오는 것 이외에 이것들을 본다. 세이프 리스트랑 빌드 리스트 보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저널들은 주의하시라는 거죠. 스톤랜드, 이런 인터내셔널 오브 저널 매니지먼트. 지금 저널 오브 매니지먼트는 굉장히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저널이라고 나오는데 그 앞에 인터내셔널만 붙었어요. 더 인터내셔널만 붙었어요. 이 저널은 굉장히 약탈자 학술지다. 즉 정확한 심사나 검증된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아메리칸 저널 오브 매니지먼트 사이언스 마찬가지죠. 좀 더 부실 학술 활동을 하고 있다. 혹은 뭐 주의나 논쟁 중에 있는 저널이니까 투고하실 때 한 번 더 주의하시라. 지금 나오죠. 주의하시라고.
이런 것들, 이런 논문에 투고하실 때 좀 주의하시라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S2 저널에서는 스코프스나 웹 오브 사이언스에 등재된 저널들을 한꺼번에 검색을 할 수 있고 그 저널들에 대한 리스트들 혹은 영향력 지수별로 임팩트 팩터별로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 등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제가 관심 저널리스트나 뭐 동향도 볼 수 있다 했는데, 예를 들면 저널 로그인을 여기에서 계정을 만드셔서 로그인 하시게 되면 제가 로그인을 해볼게요. 로그인을 만약 했다고 치면은 관련되는 저널에 대한 정보들을 체크하셔가지고 그 분석도 가능하고 해당 키워드를 넣었을 때 동향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달에 S2 저널만 교육할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오늘 교육에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아직 마치지 않았어요. 선생님들 제가 천천히 다 그 채팅창에 있는 것들 다 검색해 드릴게요. 웹 오브 사이언스와 스코프스를 제가 보고 있고, 웹 오브 사이언스나 스코프스 둘 다 해당 키워드, 선생님들의 연구 주제 분야의 키워드를 넣게 되면 키워드 분야에 맞는 논문들이 나오고, 그 논문들이 어떤 범주에 있는가,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인용이 많이 된 논문들 좀 살펴보시면 좋고, 혹은 특정 논문을 검색했을 때 난 이 논문이 마음에 드는데 이 논문을 좀 더 살펴봐야겠다 했을 때 그 논문을 인용한 논문이나 그 논문과 유사한 논문들을 살펴보면서 검색을 하시면서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와볼게요. 웹 오브 사이언스에 왔고요. 거기서 김영 선생님께서 검색하시는 Ethnic Diversity라고 해볼게요. 캐나다 무조건 나올 것 같은데, 캐나다에 있는 캐나다 젠더 다이버시티, 제가 혹시 스펠링을 틀렸나요? 한번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관련되는 논문들이 나올 거고, 젠더 다이버시티 나오죠. 이런 것들 많이 인용되었어요. 이 논문은 아카데미 오브 매니지먼트 저널에 실렸네요. 이런 저널 때 이 저널을 이 논문을 인용한 논문들을 보면서 관련되는 논문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교육이 사실은 웹 오브 사이언스나 스코프스 그리고 S2 저널까지 오늘 교육은 좀 훑고 간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상세한 교육들은 제가 다음 달부터 웹 오브 사이언스만 혹은 스코프스만 S2 저널만 교육을 할 거니까 그렇게 들어주시면 되고, 오늘 교육은 전반적으로 인용색인 DB가 뭐고 등재 학술지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교육을 마무리하기 앞서서요. 네, 제가 오늘 교육은 이제 등재 정보에 대해서 살펴봤고,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 메일이나 주소, 이메일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 교육 만족도 조사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제가 채팅창에 링크를 보냈습니다. 링크를 보냈고, 여기에서 오늘 교육이나 아니면 조금 더 앞으로 어떤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는가 살펴볼 수 있게 채팅창에 있는 설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교육을 마치기 앞서서 선생님들의 연구는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 연구 지원에 가서 연구 성과 분석을 가시게 되면 홍익대학교에서 발간된 SCI급 논문들을 볼 수 있어요. SCI급 논문이나 그 주제 분야별로 어떤 논문이 있는가, 혹은 SCI급 최신 논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거든요. 흔히들 우리는 SCI급을 국외에서는 웹 오브 사이언스에 등재된 논문, 스코프스에 등재된 논문, 오늘 두 가지 배운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KCI에 등재된 논문도 SCI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국외에 실린 등재학술지를 했을 때는 웹 오브 사이언스나 스코프스에 실린 논문들, 거기에 실린 저널에 실린 논문이겠죠. 말하고 있으니까 보시고, 홍익대학교 예를 들어 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럼 주제 분야별로 키워드 클릭해 보시면 홍익대학교에서 생산된 SCI급 논문 중에서 어떤 논문이 있는가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누가 썼는가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습니다. 결과 분석 눌러보시면 해당 주제 분야별로 소속 기관은 이제 홍익되겠죠. 저자별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 막대 사진으로 보시면은
저자별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어떤 논문을 많이 쓰셨는가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겠고요. 도서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해당 정보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학술 연구 지원에서 연구 성과 분석에서 있으니까요. 그리고 스컬러웍스에 가시면은 해당 전임 교원들이 우리 홍익대학교 전임 교원 분들께서 쓰신 연구 성과, 개제 논문뿐만 아니라 저서 책이라든지 저널, 학술 대회 페이퍼들도 다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연구 성과를 제가 좀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했을 때는 이런 교육들을 많이 하면서 교수님이나 대학원 선생님께서 많이 이런 SCI급 논문을 많이 생산해 주는 게 연구 성과를 높이는 게 아닐까라고 봅니다. 네. 오늘 교육은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라면 지금 제가 채팅에 남겼던 설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